안녕하세요. 강정모입니다.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된 거는요. 다음 이번 주 11일이 추석 전이라 실습 2차 수업으로 잡지 않았어요. 다음 주 18일 날 2차 수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실습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이 많죠. 실습하다 보면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부천대 국제반 실습 밴드에 자료를 올렸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하나하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올라가 있는 파일도 다 보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두 개 올렸어요. 하나는 뭐죠? 네, 실습 일지 예시본하고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 실습 일지 예시본은 우리 하구 중에서 강현선 선생님께서 작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아, 일지를 예시본으로 올려드리는 게 다른 학우들을 위해서 좀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올리게 됐습니다. 일지 작성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이름은 모두 못 알아보기 강땡땡, 이땡땡, 송땡땡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게 돼 있는데 사진에 이용자의 얼굴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상관없이 얼굴이 알아보게끔 찍혔다 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편집을 통해서 얼굴을 안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작업을 할 줄 모른다 하게 되면 나중에 출력한 다음에 반드시 스티커 등으로 가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 실습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의견과 지도자의 도장 또는 사인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의견은 수기로 꼭 안 써도 됩니다. 지도자께서 파일을 받아서 컴퓨터로 기입한 다음에 출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도장 또는 사인이고 도장 사인 다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이상 촬영하는 것을 꼭 추천하고요. 특히 한 장은 반드시 선생님이 실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안내했듯이 동료 실습생 아니면 직원분한테 정중히 부탁드려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 꼭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뒤통수 안 됩니다. 꼭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찍혀야 됩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수업 때 또 안내하고요.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선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USB 저장 장치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꼭 생겨요. 한두 번씩. USB에 막 실습일지를 다 기록했다는데 저장했다는데 출력을 안 했었죠. 그냥 저장만 했다가 나중에 출력하다가 그럴래다가 갑자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지난 학기에도 2명이나 봤습니다. 밤새서 다시 작성을 했죠. 사진도 날라갔고요. 그래서 동료 스마트폰에서 다시 갖고 오고 굉장히 어렵게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 실습 일지는요. USB에다만 저장하지 마시고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뭐 네이버 웹하드라든지 뭐 클라우드 이런 쪽에도 백업 이중으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회차별로 파일을 구분해서 저장합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예시본이 만약 그 안에다가 뭐 1회차부터 15회차, 뭐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다 저장하지 말고요. 한 방에 하루하루 회차별로 복사해서
파일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게 15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네,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믿고 진행합니다. 자, 실습 일지 예시본을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실습 일지, 실습 일자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시고요. 요일까지. 원래 샘플에는 1에서 15차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회차별로 구분해서 하셔야죠. 만약 여기가 뭐 내가 3회차다 하면 3회차 이렇게 쓰셔야 돼요. 4회차면 4회차.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성명 쓰시고요. 그리고 이 표를 사실 실습일지에 안에 들어가 있는 표잖아요. 파일에, 전체 파일에. 거기다가 이렇게 한쪽 이상 쓰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표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올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실습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던 예시본 파일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왼쪽에는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뭐 30분 단위로 이렇게 하셨는데 뭐 30분 단위로 안 될 수도 있죠. 뭐 그거는 뭐 실습하기 나름이니까. 다만 반드시 중요한 거는 뭐죠? 여기 점심 및 휴게 시간 8시간 실습하시는 경우 반드시 1시간의 점심 및 휴게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시간대별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보시면 9시부터 10시, 뭐 10시부터 11시 반,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에서 13시 30분,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 그 다음에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중간에 빈 시간대가 없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빈 시간대가 있으면 그 시간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실습을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8시간은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8시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4시간 실습하실 경우는 별도의 점심 및 휴게 시간 또는 석식 및 휴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5시간? 5시간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7시간, 6시간 그 정도 하게 되면 30분 정도의 휴게 시간을 갖는 게 맞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실습을 할 경우 내가 그 시간도 아까워서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실습을 했다. 그거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 우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글 쓰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김땡땡 센터장님,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김땡땡, 강땡땡, 이땡땡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잘 써주셨어요. 물론 이제 느낀 점까지 다 써주셨는데 느낀 점은 이 뒤쪽에 실습 소감과 느낌 쪽에 한꺼번에 기록을 해 주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은 뭐 지금보다 페이지 수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그때마다 느낀 점을 쓰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풍성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지난번 수업 때 보셨던 굉장히 이게 한 줄로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소제목 형식으로만 쓰는 경우는 이 학생이 이 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짧게 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실습 임상을 했는지 어떤 실습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 보시면 어떤 실습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특이사항에 보시면 이 사례처럼 외부 병원에 다녀왔다. 아니면 외부 견학을 했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했다. 여기는 이제 노인 요양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얘기가 많겠지만 또 많은 학생분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견학이나 프로그램 참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이 본문에다가는 좀 구체적으로 쓰시고 특이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실습을 하는데 만약 부천시장님이 오셨다 하게 되면 본문에 좀 자세하게 쓰시고 특이사항은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실습 소감과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의문사항이 있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미래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거에 대해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관에 대한 본인이 실습하는 기관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쓰시게 되면 이 실습일지를 지도자께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급식 부분을 이걸 누가 먹는다고 이런 식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개떡 같다 이런 걸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제가 쓴다고 하면 요양시설에 있어 급식의 중요함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네. 다음 실습 내용은 다음 회차 때 어떤 실습을 할 것인지 계획을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습 지도자 소견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필로 기록하시는 걸 권하나 지도자에 따라서 컴퓨터로 작성하시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작성된 파일을 그 지도자의 이메일이나 원하는 쪽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주실 거예요. 작성하셔서. 그럼 그걸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하시고 정말 중요한 여기 지도자 확인란에 도장 또는 사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꽉꽉 채웠다 할지라도 견실하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입했다 할지라도 여기 지도자 소견과 지도자 확인란에 도장 또는 사인이 없다고 하면 실습하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도자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 다음날 그날 작성해서 그날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은 아예 실습일지를 기관 내의 시간 안에서 작성을 못하게 해요. 네, 집에 가서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날 출력해서 이렇게 지도자 소견을 달아주시고 사인해 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진짜 15일치를 한꺼번에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양호하긴 한데 아무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못 받으시면 재본했다 할지라도 재본 들고 다시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실습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 전체 매뉴얼에는 15회를 했던 20회를 했던 120시간 동안 사진은 10장 정도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했죠. 10장 갖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하루에 2장입니다. 2장. 한 장 이상. 여기는 이제 예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실습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실습하셨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제가 추천하고요. 이 예시처럼 이렇게 어르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대상자겠죠. 아무튼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할 경우는 다 가려주셔야 돼요. 가려주셔야 되고 가리는 방법은 컴퓨터로 하실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찍었다 스마트폰 웹에서도 가리는 게 있죠. 스티커라도 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라에몽 스티커 쓰든 아무나 상관이 없고요.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실 경우는 출력한 다음에 스티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하얀 걸로 이렇게 풀로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실습생의 얼굴이 이렇게 옆모습이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뒷모습을 찍는다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찍었다? 그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땡땡 어르신 식사 지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캡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실습일지 작성하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습 일지 작성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